반갑습니다. 마음의 깊이를 더하고 삶의 결을 다듬는 시간, 청학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가장 솔직한 철학자 중 한 명인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망망대해를 떠도는 돛담배에 비유하곤 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우리에게 조금 더 냉정하고 단단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영토를 다스리는 진정한 군주입니까? 아니면 그저 상황에 떠밀려 다니는 방문객입니까? 수백 년 전 이탈리아의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탄생한 군주로는 흔히 비정한 통치술의 대명사로 불립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고 그 위에서 어떻게 나를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처절한 생존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군주론의 도입부인 제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처하거나 새로운 목표를 세우거나 혹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반드시 마주해야 할 단호한 결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토를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땅을 넓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의 질서와 충돌하고 낯선 관습과 마주하며 그 안에서 나의 존재감을 확고히 뿌리내리는 과정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합니다. 새로운 곳을 얻었다면 그곳에 직접 거주하라고 말입니다. 또한 과거의 잔재가 남아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끊어내라고 조언합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과거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태도를 얻고자 할 때, 혹은 낯선 사회적 위치나 환경에 적응해야 할 때, 우리는 과연 그 변화의 중심에 서서 직접 삶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주 현실을 장밋빛으로 낙관하려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정작 중요한 문제들을 외면하곤 하죠.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거친 강물과 같아서 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이 되지만 뚝을 쌓고 길을 낸 자에게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삶의 주권을 되찾는 일은 결코 부드러운 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때로 냉정하고 때로 단호하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엄격함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의 서두에서 강조했던 통치와 유지의 원리들을 우리 개인의 삶으로 가져와 보려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머무는 삶의 터전에서 진정한 권위와 평온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차가운 이성이 주는 명징함이 여러분의 가슴에 닿아 흔들리는 일상을 잡아주는 단단한 기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키아벨리의 엄격한 지혜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의 첫머리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화두는 바로 새로운 영토의 획득입니다. 그는 군주국을 크게 세습 군주국과 신생 군주국으로 나눕니다. 이미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익숙한 질서가 잡힌 땅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능력이나 운으로 새롭게 손에 넣은 낯선 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부모님의 보살핌 아래서 혹은 익숙한 직장과 인간관계 속에서 정체되어 있는 삶이 세습의 영역이라면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목표, 낯선 도전,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변화의 길은 바로 신생 군주국의 영역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새로운 영토를 얻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숨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처지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새로운 통치자를 환영하며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내 곧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통치자 역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주둔시키고 세금을 거두며 기존의 삶을 뒤흔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기배를 품었던 백성들은 실망하게 되고 새로운 군주는 아군이었던 이들조차 적으로 돌려 세워야 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우리는 흔히 장밋빛 미래만을 꿈꿉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공부를 결심하거나 혹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 변화가 가져올 긍정적인 면에만 집중하곤 하죠.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경고합니다. 변화는 반드시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과거에 익숙함에서 이득을 보던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가로막는 강한 적이 될 것이며, 변화를 통해 이득을 볼 것이라 기대했던 사람들조차 당신이 완벽한 결과를 내놓기 전까지는 미온적인 태도로 당신을 지켜볼 뿐입니다. 신생군주가 그 낯선 땅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덕목은 바로 냉혹할 정도의 현실 감각과 결단력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새로운 영토를 얻었다면 그곳이 기존의 영토와 언어나 관습이 같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전혀 다른 곳이라면 그곳을 유지하기 위해 상상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구질서의 완벽한 정리입니다. 어설픈 자비는 오히려 화를 부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배려하다가는 언젠가 그 불씨가 살아나 당신의 목을 겨눌 칼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과거의 습관과 타협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게으름과 나태함이라는 구질서를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채 그들과 공존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마키아벨리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것은 신생군주가 정복한 땅에 옛 왕족들을 살려두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그들은 당신이 약해진 틈을 타 다시 주인의 자리를 꿰차려 할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단순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존재가 그 땅의 흙과 섞여 하나가 되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통증을 감내하는 일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운명이 우리를 도울 때도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오직 자신의 역량뿐이라고 강조합니다. 우연히 얻은 해무는 금방 사라지지만 고통스러운 투쟁을 통해 쟁취한 영토는 결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새롭게 개척하고자 하는 영토는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디든 마키아벨리의 조언을 기억하십시오. 변화의 시작은 화려한 선언이 아니라 그 변화가 가져올 저항을 직시하고 그것을 돌파해내겠다는 단단한 결의에서 출발합니다. 적당한 환영에 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을 의심하고 저항하는 그 차가운 현실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낯선 곳에서 나의 깃발을 꽂느니 그것은 오직 준비된 군주만이 누릴 수 있는 고독하고도 위대한 승리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새로운 영토를 유지하기 위해 제시한 가장 강력하고도 실천적인 권고는 바로 군주가 그곳에 직접 가서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과 목표, 그리고 문제의 핵심 속에 온전히 머무르라는 지엄한 명령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냉철하게 분석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대리인을 통해 다스리는 군주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작은 균열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커지고 나서야 소식을 듣게 되며 그때는 이미 손을 쓰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신의 삶에 직접 거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중요한 결정을 타인의 조언에만 의지하거나 골치 아픈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겠다며 외면하곤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토를 대리인에게 맡겨두고 멀리 떠나 있는 군주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직접 그 고민의 현장에 살고 있지 않으면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어떤 부패가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불만이 쌓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현지에 거주하면 백성들이 군주를 직접 우러러보게 되고 관리들이 함부로 수탈하지 못하며 외부의 적이 침입하기를 꺼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자기 장악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일상의 모든 세부 사항을 직접 챙기고 살필 때 비로소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건강을 돌보는 일, 자산을 관리하는 일,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다지는 일 중에서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바쁘니까 누군가 알아서 해주겠지, 혹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내 영토에 반란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직접 거주하는 군주는 작은 불씨가 보일 때 즉시 발로 밟아 끌 수 있지만 멀리 있는 군주는 불길이 성벽을 넘을 때까지 그 사실조차 모릅니다. 또한 마키아벨리는 군주의 거주가 주는 심리적인 효과에 주목합니다. 군주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선량한 백성들은 안도하며 그를 사랑하게 되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내면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내면에 온전히 깨어 있을 때, 즉 지금 여기에 머물며 나 자신과 대화할 때, 비로소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부청객들이 힘을 잃습니다. 내가 내 삶을 방치하고 마음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으로 떠돌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의 영토는 온갖 잡념과 유혹에 약탈당하고 맙니다. 마키아벨리의 이 조언은 책임감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군주가 직접 거주한다는 것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자신이 직접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입니다. 대리인을 탓할 핑계를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환경을 탓하고 타인을 원망하며 내 삶의 불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곳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삶의 현장에 머무는 일은 때로 고통스럽고 번거롭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문제들을 마주해야 하고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며 복잡한 갈등을 중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가 강조했듯 그 현장성이야말로 진정한 권위의 원천입니다. 내가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직접 거주하기 시작할 때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소홀히 하고 있는 인생의 영토는 어디입니까? 건강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멈춰서 있는 당신의 꿈입니까?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 짐을 푸십시오. 누군가에게 맡겨두었던 열쇠를 되찾아오십시오. 당신이 그 땅에 직접 발을 딛고 숨쉬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땅은 진정으로 당신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 군주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 평화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시선과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서만 삶의 질서와 번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키아벨리가 새로운 영토를 정복한 군주에게 주는 가장 서늘하면서도 명확한 조언은 바로 과거의 잔재를 과감히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지역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서는 귀중 군주의 혈통을 끊고 그곳의 법과 조세를 함부로 바꾸지 않으면서도 구체제의 중심 세력을 단호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잔혹함을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설픈 자비가 불러올 더 큰 혼란과 피바람을 막기 위한 마키아벨리 특유의 현실적인 예방책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 문장을 가져와 봅시다.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내면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과거의 습관과 인연, 그리고 낡은 사고방식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합니다. 인간은 사소한 모욕에는 보복하려 되지만 아주 거대한 타격에는 감히 보복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타격을 가해야 한다면 보복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철저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입니다. 이 차가운 통찰을 자기 경영에 적용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나쁜 습관과의 결별입니다. 우리는 자주 결심합니다. 내일부터는 운동을 하겠다, 혹은 더 이상 무의미한 감정 소모를 하지 않겠다며 스스로에게 약속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나태함이라는 옛 왕조를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려 합니다. 조금만 피곤해도 과거의 습관이 고개를 들며 속삭입니다. 오늘 하루쯤은 괜찮아.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경고한 복수심을 품은 구세력의 역습입니다. 어설프게 남겨둔 과거의 잔재는 반드시 기회를 틈타 당신의 새로운 결심을 무너뜨리러 돌아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의 구질서 정리 역시 중요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새로운 군주가 입성할 때 그를 도왔던 조력자들조차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 가장 위험한 적으로 돌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나를 과거의 틀에 가두려 하거나 나의 변화를 시기하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종용하는 관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 할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기보다 네가 무슨 이라며 냉소를 던지는 이들은 당신의 영토를 위협하는 잠재적 반란군입니다. 마키아벨리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단호하게 끊어냈습니까? 단절은 고통스럽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이별은 살점을 떼어내는 듯한 아픔을 줍니다. 하지만 새로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작년의 마른 가지를 쳐내야 하듯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기 위해서는 과거의 나를 지탱하던 낡은 기둥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정복자가 가해를 해야 한다면 한꺼번에 몰아서 단숨에 끝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그 고통을 빨리 잊고 안정을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변화를 원한다면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끊어내야 할 인연이 있다면, 버려야 할 나쁜 버릇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단호하게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천천히 줄여나가겠다는 말은 사실 버리지 않겠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강력한 의지로 구질서의 혈통을 끊어내십시오. 과거에 내가 누렸던 안일함과 타협의 권리를 스스로 박탈하십시오. 물론 이것이 모든 과거를 부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키아벨리 역시 기존의 법과 관습이 백성들에게 이롭다면 그것을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성장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만큼은 군주의 엄격함을 발휘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스스로 세운 엄격한 질서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그림자를 지워낸 자리에 비로소 당신만의 새로운 법과 질서가 세워질 것입니다. 단호함은 잔인함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숭고한 방어 기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통해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통찰 중 하나는 바로 힘의 원천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영토를 얻은 군주가 타인의 힘이나 요행에 기대어 그 자리에 올랐을 때 그 권력이 얼마나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지는지를 냉철하게 지적합니다. 타인의 호의나 재력 혹은 용병의 힘을 빌려 세워진 나라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강조합니다. 오직 자신의 역량과 자신의 군대에 의지하는 자만이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벽을 쌓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타인의 힘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타인의 인정, 사회적 평판, 혹은 나를 대신해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를 기다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키아벨리의 눈에 비친 이런 삶은 타인의 호의라는 변덕스러운 파도 위에 배를 띄운 것과 같습니다. 타인의 도움으로 얻은 성공은 그 도움이 끊기는 순간 재앙으로 변합니다. 진정한 군주는 남이 가져다주는 승리가 아니라 스스로 일궈낸 고통스러운 승리를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는 용병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돈을 위해 싸우는 용병은 위급한 순간에 결코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 않으며 오히려 평화로울 때는 당신의 재산을 축내고 전쟁터에서는 가장 먼저 도망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내면에도 이런 용병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행을 바라는 마음, 쉽게 가려는 잔머리, 그리고
내 노력이 아닌 외부의 환경 변화에 기대를 거는 태도들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우리가 정말로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스스로를 단련하여 얻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굽히지 않는 의지만이 우리 삶의 직속부대가 되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의존은 곧 예속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순간 나의 주도권은 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강력해지려면 반드시 자국군, 즉 자신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자생력입니다. 어떤 환경에 던져지더라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신념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는 자의 권위는 허세에 불과하며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행운은 독배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자주 주변 환경이 도와주지 않아서 혹은 운이 없어서라고 말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가리려 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운명의 여신이 우리 삶의 절반을 결정할지 몰라도 나머지 절반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노력에 맡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운명이 거친 강물처럼 들이닥칠 때 미리 제방을 쌓고 수로를 낸 자는 살아남습니다. 그 제방과 수로가 바로 우리가 평소에 쌓아 올려야 할 나의 힘입니다. 타인에게 기대지 않은 삶은 고독합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기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과 무게를 견뎌낸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타인의 은혜를 입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힘으로 어려움을 돌파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도움을 준 자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며 그 대가는 대개 당신의 자유나 권위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 자신의 땀방울입니까? 아니면 타인의 호의나 우연한 행운입니까? 만약 후자라면 지금 당장 당신만의 성벽을 쌓기 시작하십시오. 남이 빌려준 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손에 익은 나의 칼만이 나의 목숨과 영토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립은 외로운 길이 아니라 가장 당당하게 세상과 마주하는 군주의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의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 마키아벨리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단단한 생존의 지혜입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 5장에서 다루는 핵심은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는 기존의 법과 관습에 익숙해진 지역을 정령했을 때 그곳을 다스리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파괴하는 것이고, 둘째는 군주가 직접 거주하는 것이며, 셋째는 그들의 법을 유지하면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 친화적인 소수 정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키아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첫 번째인 파괴를 꼽습니다. 자유의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에 어설프게 살려두었다가는 언제든 자유라는 명분 아래 반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서늘한 통찰은 우리에게 환경의 변화와 그에 대응하는 인간의 유연성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처하거나 전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협력해야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관성입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혹은 우리 방식은 이게 아닌데 라는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변화를 가로막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자유로운 도시를 파괴하라고 극단적으로 말한 이유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습 위주는 아니란 편안함을 완전히 무너뜨려야만 한다는 절박함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려 할 때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나 익숙했던 생활 방식에 발목을 잡히곤 합니다. 예전의 나에게는 정답이었던 것들이 새로운 환경에서는 오답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내면의 구질서를 파괴하는 용기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자유를 구가하던 도시를 정복했을 때 그 도시를 완전히 부수지 않으면 그 도시가 군주를 부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역시 과거의 영광이나 습관을 완전히 털어내지 못한다면 그 과거가 결국 우리의 새로운 도전을 집어삼키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의 조언이 무조건적인 파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상황에 따른 유연성을 강조합니다. 만약 점령지가 전제군주 밑에서 살던 곳이라면 그들은 복종에 익숙하기에 군주가 옛 주인의 혈통만 끊어내면 쉽게 순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처한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마주한 문제가 강력한 저항을 동반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간의 조정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통찰력이 군주에게는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 그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모시켜야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시대를 잘 만난 사람은 성공하고 시대의 흐름과 자신의 방식이 맞지 않는 사람은 실패한다고 보았습니다. 유연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고차원적인 지략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새로운 조직에 들어갔거나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다면 당신의 방식만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곳의 관습과 법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그리워하고 무엇에 저항하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마키아벨리의 가르침을 따르자면 우리는 삶의 매 순간마다 적응이라는 이름의 정복전쟁을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낯선 환경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면 그 환경의 생리를 누구보다 빠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과거의 나를 과감히 파괴하고 새로운 환경에 최적화된 새로운 나를 재건해야 합니다. 옛 자유의 기억에 머물며 현실을 부정하는 자는 도태될 뿐입니다. 변화는 무자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준비되었는지 묻지 않고 들이닥칩니다. 마키아벨리는 그 무자비한 변화의 물결 위에서 서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환경의 차이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당신의 수단을 유연하게 바꾸십시오. 때로는 단호하게 기존의 것을 부수고 때로는 세심하게 현장을 살피며 뿌리를 내리는 것. 이 역동적인 균형 감각이야말로 거친 세상을 항해하는 군주인 당신이 갖춰야 할 마지막 퍼즐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자신을 끊임없이 변주해 나갈 때 당신은 비로소 어떤 낯선 땅에서도 당신만의 왕국을 견고히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와 함께한 이 차갑고도 명징한 여정의 마무리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영토를 얻는 결단력에서 시작하여 현장에 직접 거주하며 삶을 장악하는 법, 과거의 잔재를 끊어내는 단호함, 오직 자신의 힘에 의지하는 자립심, 그리고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지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군주론의 이 낯설고도 치열한 가르침들은 결국 하나의 점으로 수렴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삶에 대한 전적인 책임과 주도권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히 남을 이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혹한 현실이라는 파도 위에서 어떻게 하면 침몰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존의 철학입니다. 우리는 흔히 도덕과 이상을 말하며 현실의 비정함을 외면하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차가운 바닥을 먼저 보라고 말합니다. 바닥을 확인한 자만이 그 위에 견고한 성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주는 외로운 존재입니다.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누구도 원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견뎌내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타인의 호의에 기대지 않고 환경의 탓을 하지 않으며 과거의 습관에 무릎 꿇지 않는 삶. 마키아벨리가 꿈꿨던 군주의 모습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주체적인 인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만의 왕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일터든 가정이든 혹은 고독한 내면의 공간이든 상관없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조언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곳에 직접 거주하며 눈을 밝히고 있을 때 당신의 영토는 평화로울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힘을 믿고 부지런히 성벽을 쌓을 때
운명의 여신은 당신에게 미소 지을 것입니다. 비정함 뒤에 숨겨진 마키아벨리의 진심은 결국 인간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믿음,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상을 깨트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군주론을 쓰게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불필요한 환상을 걷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명확한 현실 감각과 단단한 의지를 채워 넣으십시오. 가혹한 현실 위에서 피어나는 자유야말로 가장 향기롭고 견고합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이 때로는 거칠고 험난할지라도 스스로가 군주임을 잊지 않는다면 그 길을 끝에는 반드시 승리의 깃발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눈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을 지탱하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학의 지혜였습니다.